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등 특혜 의혹이 지난 한 주 주요 뉴스 중 하나였죠. 해명이 나온 뒤 더 불거진 의혹과 진척 없는 수사에 야당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특검이 현직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한편 최근 충남 김치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감염자가 나왔던 김치 공장의 김치 먹어도 될까요? 논란이 된 한 주간 뉴스를 모아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첫 팩트체크가 이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임 검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수사 지휘 라인에 전정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 장관은 소설서내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이러면서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검찰 수사가 들어간 사안인데 8개월째 수사에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해결하자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우선 특별검사, 즉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여러 사례가 있었죠. 근데 이 경우 다 여야 정당 간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 근데 현재 국회 의석 구조랑 여야 관계를 고려하면은 현재 국회 의결을 거쳐서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또 이제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는데 현재 추 장관이 특검을 실시하자고 할 이유는 없겠죠. 예. 게다가 현재 추 장관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특임 검사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이 법률상으로 특임검사는 원칙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이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에서 운영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훈령 160조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보면은 지침 1조에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임검사는 수사 대상이 검사의 범죄 혐의만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문을 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특임검사의 수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 특임검사는 대검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의 지명 요청을 받아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데요. 이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좀 독립적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훈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특임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검사는 여대 야소라는 그 국회 현실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특임검사는 아예 이번 사안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네요. 예, 다음은 어떤 팩트 체크인가요? 네, 요즘 식사를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음식점 출입구에 가면은 인적 사항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렇죠.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뭐 음식점, 네, 뭐 카페, 뭐 들르는 네, 곳은 거의 뭐 수기로 쓰거나 애플리케이션 그 QR코드 네,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받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 네, 그렇죠. 예, 예. 저도 뭐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에 수기 직접 기입한 출입 명부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글을 올리신 피해자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했는데요. 뭐 당연히 입구에서 코로나19 수기 출입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직접 쓰신 거죠. 네. 근데 이 카페에서 이제 볼일 보고 나왔는데 얼마 후 문자가 받았습니다. 이 문자 내용이 일단 그분 이름을 확인을 했고요. 누구 전화번호가 맞는지. 예. 그리고 맞다고 하니까 외로워서 연락을 했다. 술 한잔 사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피해자는 당황해서 제 이름과 계좌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코로나19 출입 명부를 보고 알고 연락했다고 이렇게 답을 남겼습니다. 예, 이 출입 명부에 적을 때 보면 저희가 휴대전화 번호도 적고 이름이랑 거주하는 곳까지 사실 적는 곳이 많잖아요. 그럼 네네. 이게 실제로 누구인지까지 노출이 되는 건데 이 네. 개인정보 유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 문자를 받고 불쾌하기도 하고 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 오히려 문자를 보낸 사람이 피해자를 좀 질책하면서 계속 문자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아, 예. 왜 신고를 해서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게 만드느냐. 또 남자가 문자를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 사건 외에도 또 수기 출입 명부를 취득해서 악용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예.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문자를 받으면 사실 뭐 남녀 성별을 떠나서 불안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네. 본인 동의 없이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로 불쾌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수기 출입 명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 대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2항에 보면은 수집한 용도 외의 이용으로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음. 만약 또 그 카페나 음식점 직원이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그 업소 사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 카페 주인이나 지점장 등 그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해당 카페나 식당 종사자가 아니고 다른 손님이 앞 사람이 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거라면 이게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 사건 상황에 따라서 좀 케이스가 다른데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포심 또 불안감 유발 여부에 따라서 또 이게 반복됨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받은 문자 내용을 보고 그 피해자가 공포를 겪거나 불안감을 유발했에 따라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법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또 이런 문자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면은 성폭력처벌법 13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적용 법률도 달라지겠네요. 네, 그 뭐 문자 내용이나 그런 접촉 횟수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말고도 또 경범처벌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연락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그 전화하신 분이 여러 번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속성 반복의 정도에 따라서 위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일단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성적 대상화된 형태의 언행을 했다면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공포감까지 조성했다면 스토킹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 출입 명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 출입구나 데스크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 두기 때문에 쉽게 보이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정부의 네, 방침은 어떻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된 수기 출입 명부 대신에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뭐 휴대폰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많이 까시는 프로그램에 QR코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를 4주 후에 자동 파기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어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그 개인정보 수기를 입력할 때 이름은 빼고 전화번호만 넣는 좀 방법을 추진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팩트 체크해 볼 내용도 코로나19 관련 내용이죠? 네네. 최근 충남 청양군의 한 김치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그 김치 제조업체 공장에서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셜미디어 등에서 해당 공장에서 제작된 김치를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치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전에 그 택배기사 코로나 감염 사태와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게 안전할까요? 네, 뭐 온라인에서도요. 일단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그 김치 공장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되게 제기됐습니다. 네네. 그 공장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확진자 비율이 되게 낮은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또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가 딱 한 명이 불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뭐 위생을 생각해서라도 마스크를 좀 필수적으로 착용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뭐 그렇게 저도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모습 많이 봐서 네. 일단 해당 업체에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뭐 지침상 사무직과 생산 라인을 포함해서 뭐 직원 주체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뭐 실제로 제조와 포장 과정에서도 방역을 위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어쨌건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래도 현재 해당 공장은 폐쇄된 상태고요. 방역 당국은 현재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 그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장에서 생산 유통한 김치 50톤은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그 해당 김치를 먹어도 안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 댓글에 봐도 뭐 김치 불안해서 못 먹겠다 이런 의견이 이어졌고요. 또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네. 요즘 뭐 김치 사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통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방역 당국은 이런 음식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음식물을 통한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나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해도 음식물을 통한 감염 사례는 근거도 없고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요리 재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에 들어온 브라질산 닭날개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 바이러스의 죽은 입자가 발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를 섭취하더라도 이 섭취 과정에서 위산 등에 의해 즉시 파괴가 됩니다. 방역 당국도 음식을 통한 매개 감염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질병예방통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음식, 식품 포장, 봉투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확률은 위험은 매우 낮다. 현재까지 그렇게 감염된 사례도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김치 공장처럼 식품 생산과 가공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감염된 사례는 실제로 있지만 해당 시설에서 작업자가 처리한 식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코로나19가 퍼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네. 뭐 업체는 물론이고 개인도 방역 수칙은 철저히 계속해서 지켜줘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